그런 경험 없으세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본 그림과 너무나 똑같은 장소, 또 그런 곳을 실제로 만난 경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0년도 더 된 옛날 어떤 사람은요, 머릿속에서 그려본 그림과 똑같은 장소를 서울 대학로 뒤편 어느 골목길에서 발견했대요. 테이블 딱 4개짜리 작은 찻집.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찻집. 한동안 혼자 그곳에 자주 가곤 했는데 또 한동안 거짓말처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곳으로 가봤는데 거짓말처럼 어디였는지 찾을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10년 전에 그 찻집은 정말 현실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밀려오면서 현실이었다는 근거는 자신의 기억뿐인데 그 기억이란 정말일까? 아니, 정말이란 건 뭘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Special menu for your delight, oh my. Tonight you fly so high up in the vanilla sky. Your life is fine, it's sweet and sour, unbearable or great. You gotta love every hour, you must appreciate.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y. Got it all, don't blow it away. The chef prepares a special menu for your delight, oh my. Tonight you fly so high up in the vanilla sky. Melted tin beads cast your fortune in a glass of wine. Snail or fish, balloon or dolphin, see your silver shine.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y. You've got it all, away. The chef prepares a special menu for your delight, oh my. Tonight you fly so high up in the vanilla sky. In the vanilla, in the vanilla, in the vanilla sky. In the vanilla, in the vanilla, in the vanilla sky. In the vanilla sky.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죠. 바닐라 스카이 중에서 폴 맥카트니가 부른 바닐라 스카이였는데요. 그 기시감이라 그러죠. 데자뷰. 여기 정말 와본 것 같아. 아니, 지금 있는 이 상황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말 이전에도 똑같이 한 것 같지 않니? 하지만 처음일 때 그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문득 기억과 세상과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휘몰아치면서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살면서도 정말 4차원의 세계가 어딘가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동안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어딘가로 나의 기억이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늘 흘리고 다니는 그 물건들이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힘들고요. 또 이렇게 자주 기시감이나 그 데자뷰를 느끼기도 힘들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러는데 우리의 기억장치 무엇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바닐라 스카이는 우리가 늘 느끼곤 하는 그런 그 묘한 느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갔던 영화였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들 많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언젠가 바닐라 스카이를 신청하신 분들 이름을 못 불러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름을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하면서도 이거는 기시감과 또 다른 건데, 그러니까 데자뷰와 또 다른 건데, 똑같아, 나랑 똑같아, 이런 경우들 많죠? 자,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주인공은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동의 이희성 씨입니다. 이희성 씨, 듣고 계세요? 자, 이희성 씨 일기장 속으로 곧 들어가 볼 테고요.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ww.imbs.com 그리고 라디오 클릭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클릭하시고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 보내실 분들은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원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을 위한 이번 주의 작은 선물은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브라더 베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이희성 씨를 만나볼까요? 제 유년 시절에 극장이라는 곳은 그저 방학 시즌에 맞춰 쏟아져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동용 영화를 찾아 어쩌다 한 번씩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날아다니는 외계인 어깨에 매단 줄이 보이곤 하는 영화들은 또래 친구들이 아무리 열광해도 제겐 시시하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동경의 대상이 된 영화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보게 된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총망라한 프롤로그와 그 뒤에 이어지는 호흡이 축축 늘어진 시퀀스들은 사실 어린 제겐 너무 무거웠죠. 결국 그 영화를 포기하려는 쪽으로 치우쳐가다가 차차 이 영화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공간 속에서 화상통신을 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이 영화가 과연 1969년에 만든 영화란 말인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별을 보며 꿈을 키우듯 저는 이 영화를 통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 그 당시 최대의 오락거리는 누가 뭐래도 전자오락 게임과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채널 다툼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고 계셨던 분은 아버지의 손목 스냅에 따라서 그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90%가 결정되는 형편이었습니다. TV 영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선택하실 만한 영화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배너였습니다. 그 장대한 규모, 스펙터클 액션은 인상적이었지만 명절 때마다 너무 자주 재탕되었던 데다가 우주와 미래를 동경했던 제게는 옛날 배경에 옛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달리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게 즐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매번 너무나 열심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연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배너는 모 방송국 특선 영화로 방영되고 있었죠. 그 영화에 질려버린 저는 감히 찰튼 헤스턴이 원형 경기장을 도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아버지에게 한 거에 채널을 바꾸는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차마 아들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시지는 못하시고 대신 재떨이 받침 접시를 사정없이 날리신 겁니다. 결국 머리가 약간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서 그날 우리 집에는 하드고어 영화처럼 선혈이 낭자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놀라신 아버지는 잠시 주춤하시더니 구급함을 가져와 치료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끝내 채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너에서의 찰튼 헤스턴은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와 찰튼 헤스턴이 교차되면서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볼링 포 컬럼바인에서 찰튼 헤스턴의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당시 찰튼 헤스턴과 아버지의 모습을 동일시했던 거,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향한 막연한 동경은 너무나 어린 생각이었다는 걸 커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해적판 비디오와 삼류극장, 그리고 폭력영화의 노예였습니다. 무슨 비디오를 봤다 하면 교실 안에 화제가 만발했고, 방과 후 무책임한 극장 매표원 아저씨의 묵인 속에 당시 한창 넘쳐나던 B급 성인 영화를 탐닉하곤 했죠. 당시 극장 안의 풍경을 떠올려보면 비 내리는 스크린 바로 앞에서 코 골며 잠자는 중년 아저씨, 연신 담배를 피워대는 동네 불량배 형아들, 그리고 한쪽 으슥한 구석에 앉아 영화에는 관심 없이 밀담을 속삭이며 스킨십을 나누던 연인들이 떠오릅니다. 그 풍경 속에는 물론 당연히 철없던 저와 제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화는 훔친 사과가 맛있다 속편. 거의 모든 장면이 사과 창고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그 당시에도 실소를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비디오로 출시되었을 때 비디오 감상의 요람이었던 저희 집에 일명 에로 영화를 열렬히 보고 싶어하는 2명의 친구가 과자 봉지를 2손 가득 사들고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출타 중이셨기 때문에 저로의 찬스였죠. 영화가 3분의 2쯤 진행됐을까? 그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엔 비디오 테이프가 간혹 기계에 걸려 나오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공구를 동원해 분해 작업을 하는 등 반나절을 씨름하던 우리는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순간 극적으로 테이프를 꺼낼 수 있었죠. 테이프와 공구를 재빨리 책상 서랍에 넣은 뒤 친구들은 아버지께 어색한 인사를 드리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도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친구들을 배웅하라고 나갔죠. 그러나 집에 돌아온 순간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너무도 급했던 우리는 볼트 하나를 끼우지 못하고 바닥에 흘렸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고 드라이버를 찾으러 서랍을 뒤지시다 문제의 그 훔친 사과를 발견하신 겁니다. 순간 배너 사건이 떠올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께서는 표정 없는 얼굴로 따라와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서시더니 느닷없이 고깃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비를 직접 구워서 고기 한 점을 제 입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많이 힘들지? 많이 먹어라. 저는 눈물 반, 콧물 반 범벅이 돼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그 훔친 사과는 달짝지근한 아버지의 정을 처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주인공 한 사람의 초인적 파워가 볼거리였던 액션 영화들이 속속 히트했습니다. 지금은 주지사가 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만도, 실베스타 스텔론의 람보와 로키 시리즈. 그 영화들은 극장에 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깨에 힘을 주고 길거리에서 액션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죄 없는 친구의 안경도 망가뜨리고 뜻하지 않게 서로의 코피를 터뜨리는 유혈 사태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훔친 사과팀이 장클로드 반담의 어벤져를 보고 나왔을 때 그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화 관람 후 장클로드 반담의 현란한 360도 돌려차기에 심취한 우리는 서로가 악당이 되고 주인공이 된 듯이 극장 앞에서 제주껏 발차기를 날렸죠. 그러나 오랜 기간 수련한 장클로드 반담의 발차기를 재현하는 건 우리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친구 한 녀석이 그나마 난이도 낮은 팔꿈치 올려치기에 도전했습니다. 난이도 낮은 기술이라서 너무 방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길바닥에는 영화 어벤져처럼 혈흔이 낭자 있었습니다. 사정없는 팔꿈치에 너무도 순진하게 얼굴을 갖다 댄 친구 녀석 입에서 속된 말로 이 두 대가 나가고 말았던 거죠. 때린 친구나 맞은 친구 모두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병원에 와주셨고 다친 친구를 치료해 주시고 치아도 새로 해주셨습니다. 팔꿈치 공격을 날렸던 친구는 지금도 술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벤져 속의 장클로드 반담처럼 또는 배너에서 원형 경기장을 활주하는 주인공의 모습처럼 친구들과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몇 년 후 우리 훔친 사과팀은 서울 모 극장에 신프로를 관람하러 모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에로 영화도 액션 영화도 아닌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예매를 하지 못한 우린 매진 표시가 붙은 매표소 앞을 서성이게 되었는데 유독 한 영화만 매진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박근영 씨가 주연한 아버지란 영화였죠. 최루성 영화라는 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극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관객들은 꽤 많았습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의 모습 그다지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신 우리 아버지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근영 씨가 세상을 등지고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에서는 전문 배우가 메소드 연기에 열중하듯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끝내 극장 안에서 엉엉 소리내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울다가 조금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둘러보았더니 친구들도 역시 펑펑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극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에 묘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어내고 나온 듯 극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고 홀가분했습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별을 동경하던 소년. 그때보다 조금은 더 자란 시선으로 그날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시 소사하고 심곡본동의 이희성 씨의 내 일기장 속 영화 5편을 봤는데요. 6이라고 쓰시고 이희성 씨가 에필로그로 적어주셨어요. 기억 속의 그 많은 영화들 속에서 어떤 영화들을 골라야 할지 처음에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씩 건져나가다 보니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던 이 영화들,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배너, 훔친 사과가 맛있다, 장클로드 반담의 어벤져, 결국은 모두 아버지로 귀결되는군요. 이 영화들의 기억 속에 함께해 주신 아버지, 제게 웃음과 눈물의 추억을 동시에 남겨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써주셨어요, 이희성 씨. 그러니까 이희성 씨의 이 영화 일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쓴 영화 일기네요. 자, 먼저 음악들 한번 쭉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성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였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었고요. 그리고 벤허, 니콜라스 로자의 영화 음악이죠. Parade of the Charioteers, 그 마차, 그 경주용 마차의 그 행렬에 나오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이희성 씨는 훔친 사과가 맛있다를 골라주셨는데 그 대신에 이러한 계통의 에로 영화 음악으로는 그나마 참 그 완성도 있다라고 평가받는 영화 에마 부인 중에서 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이희성 씨의 장클로드 반담의 어벤져 대신에 역시 장클로드 반담이 출연했던 유니버셜 솔저, 그 속편인 두 번째 임무에서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잭트가 부른 매직 넘버 3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 아버지 대신에 북아일랜드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음악을 들어봤어요. 보노와 게빈 프라이데이가 함께한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렇게 음악을 5곡을 이야기 중간중간에 들려드렸는데요. 예. 글쎄요, 맨 마지막에 저는 그 아버지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 영화는 참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결국은 엉엉 울었다는 장면에서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누군가는요,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자신의 그 뇌관을 건드리는 혹은 눈물샘이나 감정선을 꽉 찌르는 단어가 있대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어머니란 단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란 단어이기 때문에 책을 보다가도 아버지만 나오면 괜히 알 수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또 누구는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보면 혹은 영화나 책에서 어머니만 보면 괜히 가슴이 짠해진다고 하는데 이희성 씨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책을 읽다가 혹은 무엇을 보든 신문 기사를 읽든 뉴스를 보든 그 단어만 나오면 위장이 찌르르해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인물이 그런 인물인지 이희성 씨 보니까요, 상당히 그 친구들과 말썽들도 많이 피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훔친 사과가 맛있다를 집에서 비디오로 몰래 보는 장면에서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삼류 에로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소설을 몰래 보던 그 기억이 막 겹쳐지네요. 몰래 책상 서랍에다가 넣었는데 그때 왜 그게 궁금했을까? 지금은 하나도 안 궁금한데 넣었다가 나중에 어머니께 들켜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는 그 도입부가 사실 믿을 수 없는 명장면이죠. 먹을 것과 영토를 두고 다투던 원시인들이
그 싸움의 도구로 쓰던 그 떡다기를 공중으로 휙 던집니다. 그때 화면은 갑자기 2001년으로 넘어가서 우주 공간을 유영하듯이 비행하는 그 우주선으로 바뀌잖아요. 사실 영화 역사상 가장 뭐랄까 그 심오한 의미를 담은 아주 명쾌한 편집의 그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사시대의 그 도구 뼈다귀가 그 첨단 그 컴퓨터 어떤 시설을 내장한 그 우주선으로 바뀌는 그 장면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과학기술의 어떤 그 역사를 쭉 훑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혜성 씨의 그 내 위기장 속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장면을 보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이희성 씨, 내 위기장 속의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오늘 임재현 프로듀서에게 이게 남자분이니까 임PD가 읽고서는 감상을 좀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양을 하네요. 다음에 언제 짧은 거로 나왔을 때 꼭 한다 그랬으니까 뭐 약속을 했으니까 어기진 않겠죠. 왜냐면요 제가 가끔씩 남자 진행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굉장히 다른 경험, 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듣는 순간 야, 이 고유의 남성만의 경험을, 그 살아온 역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으로 미루죠.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이번에 MBC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이 열려요. 예전에 예쁜 엽서전 하면 알록달록 정말 신기하고 예쁜 엽서들로 정말 동화 속 풍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진짜 기대가 큽니다. 일반 엽서뿐만 아니라 이카드 등등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대상에겐 200만원, 총 1200여만 원의 상금과 엄청나게 푸짐한 부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인터넷 www.imbc.com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행사는 SK텔레콤이 함께 할 거예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What do you get when you fall in love? A diamond pin to burst your bubble. That's what you get for all your trouble. I never fall in love again. I never fall in love again. What do you get when you kiss a girl? You get enough germs to catch pneumonia. After you do, she'll never phone you. I never fall in love again. Oh,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Don't tell me what it's all about, 'cause I've been there and I'm glad I'm out of those chains that bind you. That is why I'm here to remind you. What do you get when you give your heart? You get it all broken up and battered. That's what you get, a heart that's shattered. I never fall in love again. Oh, I never fall in love again.
What do you get when you fall in love? You only get lies and pain and sorrow. So for a kiss until tomorrow, I never fall in love again. I never fall in love again. I never fall in love again. 전지윤 씨의 신청곡 영화 오스틴 파워 2 중에서 I Never Fall in Love Again 들려드렸습니다. TV에서 오스틴 파워 2를 하는데 헤더 그레이엄과 오스틴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더군요. 오스틴이 엘비스 코스텔로라고 소개한 것 같은데 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오스틴은 버트 바카락 소개합니다 했었죠. 그래서 그 버트 바카락이 피아노 연주를 했고요. 엘비스 코스텔로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했습니다.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들으셨어요. 사랑이란 단어에 쉼표 딱 찍으면 그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아마 여러분 모두의 사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종찬 씨는 사랑 쉼표 찍으시고 핸드폰을 적어놓으셨네요. 제대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리바리하고 있었을 무렵 A는 제게 핸드폰을 구입하라 강요 내지 협박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저는 계속 버티었지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 구입했습니다. A는 저를 옆에 앉혀놓고 친절하게 문자 쓰는 법이며 여러 기능들을 설명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핸드폰이 이제는 곁에 잠시만 없어도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사랑했던 애인도 떠나고 없습니다. 당시 크기나 기능 그리고 디자인에서 최고를 자랑했던 그 핸드폰도 이제는 아주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볼품없는 핸드폰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앞으로 버티어 나가려고 했건만 간만에 만난 친구 녀석이 제 핸드폰을 보고 던진 한마디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새로 구입하셨대요. 카메라 달린 걸로 과감하게 할부로 매뉴얼을 보면서 기능을 익혔는데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더군요. 순간 예전 핸드폰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억누르고 머리 싸매며 기능을 익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더군요.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바꾸고 싶었던 걸까요? 버리지 않고선 가질 수 없겠죠. 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겠죠. 이제는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난 또 어떻게 변해나갈지. 여기까지가 이종찬 씨의 사랑과 등가가 돼버린 핸드폰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건은요, 그 물건이 기능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을 때가 있죠.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스며든 물건은요. 그런 물건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을 바꿔야 할 경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머뭇거려요. 그 순간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바꿨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한순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죠.
여러분에게 하는 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종찬 씨, 그때 그녀가 참으로 좋아했던 바다를 닮은 그녀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영화 그랑블루에서 한 곡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랑블루 중에서 The Big Blue Overture, 에릭 세라가 음악을 맡았죠. 그 신비롭고 가슴을 저미는 이 곡 최필경 씨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이 곡 들으면서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는 그 느낌 눈을 감고 느껴보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작가 권영, 황보나영, 그리고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